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 원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럼 원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할 거고 이 안쪽으로 X자 형태로 접하는 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할 거래.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원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때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두겠대요. 됐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일반형으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놓을 거고 이때 얘 중심의 좌표 0,0, 얘 중심의 좌표 3,0. 그러면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씩 계산한 거는 1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3,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거는 똑같이 반지름이니까 1이 되겠다.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식 쓰면 되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얘 0,0 들어가게 되면 몇이에요? 절대값 n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다. 됐지? 요게 몇이라고? 1이라고. 됐나? 그 다음에 다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 그러면 3하고 0 집어넣을 거니까 절대값 3m 플러스 n이 되겠다. 얘도 1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m과 n에 대한 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럼 얘 풀 수 있겠네.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됐나? 도현이 이해가? 그러면 얘도 1이고 지금 얘도 1이잖아. 그러면 얘랑 어떻다고 할 수 있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분모도 지금 똑같네. 그럼 분자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n은 절대값 3m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절대값 기호를 벗길 거야. 그러면 요 우변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쓸게. 그러면 3m 플러스 n은 요 녀석이 뿔마로 나오겠죠. 이렇게. 도현이 이해가? 여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잘 봐야 돼. 그러면 일단 플러스 n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n은 없어질 거고 빼면 3m은 0이니까 여기에서 m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m이 0 나왔어.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면 m이 0 나왔으니까 루트 1분의니까 그냥 1분의여서 분모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절대값 n은 지금 반지름이 아까 1로 나왔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n 값이 몇 개나?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m이 0일 때 n 값은 1이 하나가 나오고요. 이때 n 값은 마이너스 1도 하나가 나오겠다. 됐나? 근데 처음에 내가 그 직선에 대한 식을 놨을 때 이렇게 놨었지. 그럼 m 값은 기울기니까 0이라고 해서 기울기는 없고 그러면 y는 1짜리가 하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겠다. 여기다 0 집어넣고 n에다가 뿔마 1 집어넣은 거야. 도현이 이해 갔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자, 아까 요거 절대값 기호 벗길 때 마이너스도 있댔지. 그래서 요번엔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n을 우변으로 넘기면 3m은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그러면 m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n으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똑같은 식에다 또 집어넣을 거야. 자, 식이 조금 잘 안 보니까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n는 1인 상황이죠.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2n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9분의 4 n 제곱으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양변의 분모를 갖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절대값 n은 루트 9분의 4
n제곱 플러스 1 되겠네. 그러면 n값은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제곱해서 루트 벗기면 9분의 4n제곱 플러스 1 되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 좌변으로 넘겨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 9분의 5n제곱은 1이 되겠다. 그러면 얘 양변에 5분의 9 곱하면 5분의 9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때 n값은 어떻게 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9가 나오겠죠. 됐지?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m이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n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칸이 너무 부족한데? 여기까지는 좀 지울게. 이렇게 과정이 긴 문제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n 대신에 플러스 루트 5분의 9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n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9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 얘 하나 약분 되겠네. 루트 9는 3이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로 일단 바뀔 거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지금 m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 유리화도 해야 되겠다. 유리화하면 어떻게 나와?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죠. 그럼 얘는 5분의 2 루트 5가 되겠다. 됐지? 그러면 아까 요 식에다가 다시 또 m값 대입하셔야겠네요. 그러면 m이 몇이야? y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x. 됐지? 그리고 플러스 n인데 아까 플러스 n은 얘가 플러스일 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플러스 5분의 3 루트 5가 되겠다. 아, 이렇게 지저분해? 답 맞냐? 맞아? 아씨. y는 마이너스는 했고 아까 플러스 5분의 2 루트 5도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5분의 2 루트 5x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인 거 써야 되니까 5분의 3 루트 5가 되겠다. 됐지? 이해 가죠? 그래요. 쌤이 칸이 부족해서 좀 긴 거 할 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똑같이 나왔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7-17번. 자, 그래요. 계산하기 싫은데 우리 승원이 덕분에. 자, 일단 얘 점의 좌표가 1,0이죠. 중심의 좌표가. 그러면 얘는 0,2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접선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1,0으로부터 얘까지 얘를 또 바꿔줘야겠네.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의 일반형의 식으로 써주고, 거리 공식 그대로 써보면 루트 뭐라고 써야 돼? m제곱 플러스 1이죠? 다 똑같네 아까랑. 그리고 분자는 1 넣으면 뭐 나와? m이 나오겠죠? 0 넣었으니까 플러스 n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몇이야? 1이지? 이쪽에다 일단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똑같이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절대값 얘 지금 0 집어넣어서 없어지고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n 되겠다. 야, 니 아까랑 다른데? 니 식이랑? 너 아까 여기 2n인가 있었잖아. 다르네. 얘는 똑같이 1이죠. 반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혹시 여기 숫자가 또 다르게 나오면 다르게 해야 되겠지. 이해 가지?
근데 둘 다 1이니까 얘네 두 식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던 거고, 분모가 같으니까 결국엔 분자 m 플러스 n은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절대값 기호 벗기면 어떻게 된댔어? 여기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됐지? 그럼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붙었을 때 2 마이너스 n이 한번 나오겠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면 m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m은 얘 지금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 m은 2 마이너스 2n이 되겠다. 됐나? 그러면 요 m에 대한 값을 이 식에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니까 분모는 몇이 돼요? 루트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들어갔으니까 2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는 1이죠? 됐나? 그럼 양변에 루트 5 곱해서 여기가 루트 5가 되겠다. 그리고 양변에 또 제곱을 해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5가 되겠죠. 좌변으로 넘어오겠지? 아씨,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아! 잠깐만. m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어서 루트 5가 된 거는 맞고요. 양변에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그럼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인가? 맞나요? 뭔가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그러면? n값이 뭔가 더럽게 나오잖아. 확인해보자. m 플러스 n은 이렇게 한번, 그래서 얘 없애주고 m이 마이너스 2 나왔어. 그걸 이 식에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에 넣어서 좀 지저분한가? 여기다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느 식에 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지?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m이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넘어와서 루트 5가 될 거고요. 양변에 제곱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아씨, 똑같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나와요? 이 지저분한 게 맞나 봐.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에이, 자, 지저분하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일 때 n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이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5가 한 번,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한 번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m이 2 마이너스 2n일 때를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제곱을 해서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4 마이너스 8n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5가 되겠네요. 맞죠? 이해하셨나요? m에다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서 정리한 거야. 됐지? 그리고 지금 분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 이렇게 되겠다. 는 1이니까 얘 넘겨오면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5라고 하겠죠. 그죠? 양변에 또 제곱하겠지? 그럼 요거 제곱해주면 4 마이너스 8n 플러스, 아니지, 얘는 4 마이너스 4n
플러스 n제곱이죠. 우변은 4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5가 된 거고요. 그러면 얘 넘어와서 3n제곱 맞지? 얘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n, 얘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나오네요. 그러면 1, 3, 1, 1, 마마. 그러면 n 값은 1 또는 3분의 1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아까 m의 값이 2-2n일 때로 봤으니까 n 값 1 집어넣으면 m 값 몇 나와요? 0 나오죠?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6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5 나오겠다. 그지? 이해했나? m 값이 3분의 1 3분의 여기다 넣고 있잖아. 아, 여기지? 아, 그러네. 3분의 4네요. 쏘리. 쌤이 위에다가 넣어버렸다. 3분의 4. 됐죠? 그러면 얘는 식이 y는 x 1이니까 쏘리. m이 0이죠 지금? 그러면 얘는 x항은 없고요. 는 1이 있겠네. 됐지? 그리고 y는 m값이 3분의 4니까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요. 도현이 이해 갔지? 꼭 스스로 끝까지 계산이 되는지 잘 확인해라. 너네 약간 이제 복잡한 거 풀 때 약간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항상 너네가 엄청 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 길어지면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끝까지 안 해보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 풀 때는 너네가 풀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일단 크게 뭐 계산 실수가 없는 상황이면 끝까지 뭔가 해버릇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항상 끝을 봐야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끝을 봐야 아 내가 끝까지 뭔가 잘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꼭 끝까지 해서 확인을 꼭 하세요. 아셨죠?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접선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문제에 따라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까 공통 접선에 대한 걸 이렇게 보면 쌤이 원을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할게. 일단 공통 외접선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이 있고 그죠? 접선이니까 접선에 이렇게 반지름 보조선을 그릴 거야. 원래 원이 나오고 접선이 나오면 너네 문제 풀 때 그 접점에다 항상 반지름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이해했지? 접선이 나오면 접점에 반지름 보조선을 긋는다. 쌤이 중3 때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 근데 너는 중3 때 쌤한테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 잘 기억하고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될 거고 요때 이 두 접점 있지? 요 접점 사이의 길이를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해했지?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접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잘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거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러면 다시 두 원의 중심을 또 연결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쌤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갔니?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요 안에 생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두 중심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중심 거리를 구하면 돼. 이해했지?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반지름에서 여기 반지름이 곧 여기 길이랑 같지.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요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 두 길이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요 길이를 구할 건데 그 길이는 얘랑 지금 똑같단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자, 공통 외접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꼭 한번 니네가 해봐야 돼. 증명을. 자, 원의 중심이 똑같이 있고요. 이번에는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요 접선의 반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고요. 여기도 요 지금 접점의 반지름을 하나를 그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도 접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요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랑 똑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접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원의 중심을 또 연결을 해.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길이가 어때요? 두 반지름을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합친 거랑 같죠. 이 길이가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반지름의 합으로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됐지?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그 길이는 아까 요 녀석과 또 같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두 변의 길이 아니까 여기 또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심 사이 지금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뭐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또 잘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됐지? 얘는 3,0이니까 1, 2, 3에다가 지금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2짜리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그러면 공통 외접선은 뭐 이렇게 가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갈 거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 지금 직선까지 접점에 연결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생겼어? 직각삼각형이 생겼지? 그럼 지금 반지름 하나는 1짜리였고 하나는 2짜리였으니까 지금 2에서 1을 빼면 여기가 1이 되겠다.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 쉽네요. 3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빗변의 제곱에서 여기 이 변의 제곱을 빼면 루트 8이죠. 그럼 2루트 2겠죠? 그게 여기겠지? 그래서 요 길이랑 같으니까 우리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도현이 어려워? 그래요. 뭐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 일단 요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18번을 풉시다. 18번 해보세요. 자, 염순 문제는 레벨 A만 하세요. 근데 승원이는 B도 하세요. 반 정도 맞출 수 있으면 B도 해도 돼. 다른 애들은 반 맞추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쌤이 다 풀진 않고 너네가 이제 그래프나 뭐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을 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시켜주는 정도 수준에서만 설명을 하고 계산은 뭐 조금 복잡한 게 있으면 그런 것만 한두 개 하고 넘어갈게요. 아셨죠? 자, A랑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그럼 뭔가 2,-4가 있고 8,4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지름이래 지금. 그 원의 방정식이 이렇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아내란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뭐 얘네 두 점의 중점에 위치할 테니까 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했지? 그럼 중점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더해서 2로 나누면 5,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로부터 2점이나 2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될 테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됐죠?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럼 뭐 원방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3 이상이래요. 그럼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뭐 x-a의 제곱 플러스 y-b 전체의 제곱은 뭐 r제곱 이쪽이 표현이 될 거 아니야. 표준형으로 나타내주면 k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깔끔하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뭐 k 샬라샬라 이렇게 식으로 나오겠지?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가 뭘 의미하는 거였어?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였지. 근데 반지름이 3 이상이래. 그러면 요 값은 몇 이상이어야 돼? 9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K에 대한 부등식을 다시 한번 푸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요. 자, 방정식이 또 원이 나왔고요. 얘가 사사분면 위에 있는 원을 나타낼 거래요. 이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보면 2,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쯤에 찍히겠다. 여기가 중심의 좌표죠. 됐죠? 제 사사분면 위에 있는 원을 나타낼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응? 그러네. 쏘리.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야? 민망하게. 자,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이 사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래요. 그럼 사사분면에 존재해야 되겠지? 원 자체가.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사사분면에만 있으려면 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때 반지름이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1보다 어때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더 커지면 이렇게 뚫고 나가잖아. 그럼 3, 4, 4분면에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나? 같으면 여기 있는 원 위에 점이 4, 4분면이라고 할 수 있나? 작다고 해야 되겠죠? 요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겠지? 그지? 쌤도 살짝 헷갈린데? 이거 한번 풀이 봐줄래? 등호가 있나 없나?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쌤 말이 맞을 것 같긴 해요. 띠로리. 연습 문제 3번. 등호가 있나요? 없죠? 그래요. 그럼 쌤 말이 맞는 거야. 축에 접하게 되면 그 원 위의 점 중에 하나가 사사분면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사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됐죠? 그래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얘네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그러면 이게 저번에 쌤이 얘기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원, 뭐 이런 거였죠, 이름이.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어쨌든 설명했었지? 요 점의 좌치를 따라가면 그게 원이 될 건데 그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연결했을 때 그걸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맞죠? 이때 뭐 A,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A, B랑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높이가 가장 길 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일 때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 어이씨 진짜 이거 되게 길게 설명했던 건데 니네 그래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쯤이 뭐 여기쯤 잡으면 안 되겠다. 아니, 이쯤이 2,0이야. 그게 A, B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총 길이가 8이야. 그리고 3대 1이니까 그럼 얘를 4등분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3대 1 내분점은 뭐 이쯤에 있겠죠. 그럼 3대 1이겠지. 근데 전체가 8이랬지. 그럼 여기는 6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2여야 되겠지. 그래야 3대 1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0,0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3대 1을 생각해 보면 여기로부터는 3, 여기로부터는 1이어야 돼. 이해했나?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얘로부터는 3이고 얘로부터는 1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2대 1인 거야. 3대 1인 거니까 지금. 맞죠? 3대 1이어야 3대 1 외분점인 거잖아. 됐어? 그러면 3대 1이라는 건 2대 1인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면 그리고 여기가 1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인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2대 1인 거라고. 됐어? 그러면 얘를 딱 이렇게 두 등분으로 나누고 그 길이만큼 더 가서 찍어야지 3대 1이 만족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길이가 8이었는데 요 길이는 그러면 4인 거잖아. 여기도 똑같이 나눴댔으니까. 그럼 요 길이도 4겠지? 그럼 여기는 6,0이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0,0이 내분점, 6,0이 외분점. 그러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긴댔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 지름의 길이는 6이겠네. 반지름의 길이는 3이겠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위에 임의의 점 아무거나 연결해서 A랑 B랑 그리고 임의의 점 P랑 연결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래. 이해했지?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때야 된대요? 최대가 돼야 된대요. 그럼 높이가 어때야 돼? 최대가 돼야 되겠지? 그럼 높이가 여기 있을 때겠다. 점이. 그죠?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지. 이 길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일 때가 넓이가 최대인데 높이가 최대일 때는 지금 밑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가 높이가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값 구해라 라고 하면 반지름이랑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됐죠? 자, AB 길이가 지금 8이었고요. 반지름이 3인 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지. 4, 3, 12가 답이겠네요. 됐나요? 그래요. 아니면 그냥 식으로 풀면 되기는 해. 근데 너네 이걸 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3대 1이랬잖아. 그럼 P를 내가 X, Y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이해했지? 그럼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 그거는 3대 1이라고 쓰겠지. 그러면 뭐 루트 대 루트 뭐 이렇게 샬라샬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x, y에 대한 근데 왜 y가 0인 걸 아니까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좌표가 나오겠지? 그럼 그 좌표로부터 다시 원의 방정식 얘가 원의 방정식이 나와. 정리를 해주면. 이해했어? 해보자 그냥. 자, 너네가 외분점 잡는 거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걸 보여줄게요. 그러면 P점의 적표가 x, y죠? 3대 1인 걸 만족하는 P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더해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6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은 x-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지.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얘가 AP고 맞죠? 얘가 BP인 거잖아. 됐지? 됐죠? 루트 씌울까요?
그래요. 그럼 얘는 3대 1인 거지.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를 그래요. 그러면 3 루트 얘 이렇게 들어갈 거고 는 얘가 1 곱할 거니까 루트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에 제곱하겠지? 그러면 9를 곱하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그러면 9x-2 전체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그냥 루트만 벗길 거니까 x 플러스 6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 전개 다 해서 좌변으로 다 넘겨버릴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x의 제곱에다가 여기 x의 제곱이 하나가 나오지? 그러면 좌변을 넘기면 8x의 제곱 되겠다. 됐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1차항이 곱하면 36. 그럼 마이너스 36 나오겠다. 여기서는 몇 나와요? 36x 나오죠?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4, 9, 36. 아, 쏘리. 아, 여긴 12x잖아. 그죠? 그럼 12가 나올 거고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8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 4, 9, 36 나왔고요. 여기서도 36 나오죠? 여기서가 36이네. 그럼 없어지겠네. 그죠? 둘 다 똑같이 플러스 36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9y 제곱이고 y 제곱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8y 제곱이 되겠다. 그럼 는 0이 되겠지. 양변에 8로 곱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 8에 48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0 되겠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9 했을 테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y 제곱은 뭐 9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3 콤마 0이고요. 반지름은 3인 녀석이 되겠다. 그럼 원이지. 됐지? 왜? 틀렸어, 쌤? 맞죠? 어디 때문에 헷갈려? 아까 여기 0이었어. 응. 됐어? 양변에 9 더하는 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9로 바꾸면서 여기를 9라고 썼던 거예요. 됐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표현을 해봐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쯤이 지금 3이 나오겠죠. 됐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했으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A, B가 지금 요렇게 나올 거고요. 이 위에 점이랑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고 최대가 되려면 여기랑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했나? 그럼 여기가 8이죠? 높이가 반지름이 될 때가 최대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3이죠. 됐나요? 그럼 3, 8에 24 나누기 해서 12. 똑같이 나오지. 그럼 어때? 아까 내분점 외분점만 잘 찾으면 되게 빨리빨리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잘 익혀보세요. 자, 원이 있고요. 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교점과 점 1,2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직선 A 위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요거식 갖다가 한번 써주고 플러스 K 쓰고 요거식 한번 갖다 쓰고 는 0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거기에다가 x, y에다가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k 값 구하면 그거를 집어넣어서 요식을 온전하게 잘 써줘야지. 그런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아니 꼭지점이네.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대잖아.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얘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xy에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도현이 이해가?
자, 여기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두 식 어떻게 해야 돼? K가 몇일 때였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두 식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였지. 그럼 뺐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된대. 그럼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원과 직선이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이래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 몇 자리야? 6자리죠 지금. 그 직선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지나간대. 그랬을 때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두 교점이 있겠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랬어요.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하겠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근데 그 넓이가 최소여야 된대. 그럼 원이 제일 어때야 돼? 조그매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뭐여야 될까? 그래요. 이 길이가 원의 지름이어야 되겠지. 이해했지? 근데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알아야 되겠다. 그지? 근데 중점 그래요. 여기 원래 있던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럼 여기 수직이죠? 여기 이렇게 연결해줄 거야. 그럼 여기 반지름이 6인 걸 알고 있지?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몇이에요? 2예요? 왜 2지? 루트 5분의 절대값 10? 그러네 2네. 여기 2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반지름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길이 구해서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x절편이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몇 개 있댔어? 몇 개 있지? 아까 했잖아. 4개 있죠?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 두 개 해서. 근데 사실 무조건 그렇게 4개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원 2개가 접하는 상황이면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하나밖에 없겠지? 그리고 공통 외접선은 이렇게 2개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3개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요. 자,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 대충 한번 그려볼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여기 원의 원점이면 반지름 1짜리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1, 2, 아니다. 1, 2, 3, 4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가 0,4지? 그리고 반지름이 어때요? 4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지금. 그럼 얘는 공통 내접선은 없겠다. 이해 갔나? 그러면 어떻게만 있어요?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랑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 있겠네. 그지? 그러면 둘 중에 기울 x 절편이 양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그럼 얘를 구하란 소리죠. 그럼 기울기 양수인 거 구하면 되겠네. 됐지?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금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또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또 같은 거. 그럼 식이 몇 개 나와? 식이 몇 개 나와요? 0,0으로부터 직선이 지금 모르니까 y는 mx 플러스 n으로 쓸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몇이야? 1인 거잖아. 이 길이는 지금 반지름과 같은 거니까. 됐죠? 그러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지금 빵빵 들어가고 n이 되겠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또 요 점으로부터 그러면 0,4로부터 똑같은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번에는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또 식 쓰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얘 집어넣으면은 얘 0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n 절대값은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관계식 2개 있죠? 그럼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됐죠? 그래요. 자, 중심의 좌표가 2,0이고요.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과
지금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을 보면 그럼 그려볼까? 여기가 2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자, y는 mx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지금 2고요. 그러면 여기도 1 거고 3은 요쯤에 있겠다. y절편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는 접하는 경우가 기준이 되겠다.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럼 얘보다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없는 선이고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니까 얘는 어때야 돼? 일단 m은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요 내용 가지고 식을 써봐야겠는데. 자, 어쨌든 중심의 좌표 2,0 있고요. 얘 넘기면 mx-y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얘로부터 거리 공식 쓰면 그게 반지름은 2인 거잖아, 얘가. 맞죠? 그래요. 반지름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냥 n값이 나오겠네. 굳이 안 써도 되겠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 대입하면 2m 0 대입하고 플러스 3 절대값 씌우면 그게 반지름 2랑 같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 곱하고 양변에 제곱해서 m값 구하면 되겠지? 이해 가죠? 그래요.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이 5짜리고요.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거래요. 선분 a, 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됐지? 자, 요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얘가 반지름이 5니까 근데 얘는 y절편이 아니라 y가 0일 때 x의 값이 3이야. 이해했니? 그럼 얘가 길이가 5니까 얘가 오면 3은 이쯤에 어디에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x절편은 반드시 여기가 되는 거니까 m값에 관계없이 직선은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나갈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지나갔을 때 원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선을 몇 개 이렇게 그려보면서 두 점이 이렇게 잡히면 거리는 이게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 두 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되겠지? 그럼 짧아지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지름에 수직이게 그리셔야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죠. 여기서 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려서 두 점이 이렇게 찍혀버리면 얘보다는 어때요? 길어지죠? 얘가 제일 짧은 거잖아 지금. 이걸 증명을 해줘야 되나?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입시다.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삼각형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어쨌든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할 거라고 볼게요. 그럼 요때가 지금 언제? 최소값을 가질 때지? 됐지? 그러면 얘도 반지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가 아까 몇이었어? 3이었지? 얘가 지금 x절편이 3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3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던 거잖아. 됐지? 그럼 요 길이가 3, 요 길이는 5. 그럼 요 길이는 4가 되겠다. 근데 그거에 2배 해줘야 되지?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8이 되겠네요. 됐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고요. 임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7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3짜리 원을 하나를 그려놓고 얘 직선이 뭔진 모르겠지만 얘 넘기고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가든가. 어쨌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이 원인 위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게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럼 내가 여기에서 그리면 좀 더 길죠. 그래서 어디다 그렸어? 이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렸었지. 이해 갔지? 그럼 그걸 재는 게 어떻게 재는 거였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만큼 어떻게? 더해주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게 7이라고 한 거지.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 지금 3짜리니까 여기의 길이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중심의 좌표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썼을 때 그 거리가 4라고 놓고 푸시면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는 이해 가냐? 자,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접선과 수직이래요. 그러면 얘 지금 접점을 말하는 거잖아.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접선과 내가 지금 알아야 될 그 직선의 방정식이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원이 뭐 이렇게 있고 얘가 접점이 여기쯤 있다고 여기쯤 있다고 할 거예요.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랑 수직으로 만나야 된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중에 2,1을 지나가는 게 있겠지.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얘가 뭘 줬다고 생각해야 돼? 일단 한 점은 준 거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뭘 준 거야? 수직인 관계 줬으니까 기울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내가 얘랑 수직인 걸 구하는 거니까 얘를 기울기를 알아내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알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예식 바로 세울 수 있었지. 공식이 있었잖아. 그죠?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접점의 좌표가 나오면 그 식은 바로 쓰는 거였지. 3x-5y는 r제곱이었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뭐 필요 없어. 얘 넘기고 5로 나누면 기울기가 몇이야? 5분의 3인 걸 알 수 있지. 얘랑 수직을 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됐나? 그러면 y는 아니지. 한 점의 좌표 안다고 했으니까 y-1은 마이너스 3분의 5 x-2라고 쓰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13번 보시면 원이고요. 원 위의 점 여기에서래요. 똑같이. 접선과 라고 했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럼 표준형 바꾸면 몇이야? x-6 전체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y 따져보면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이지? 그럼 여기 36 한 번, 4 한 번 더 했겠다. 8 넘어가겠지? 빼면 32 나오죠? 그럼 여기가 32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 접선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란 소린 거잖아, 얘는. 맞죠? 접선 구하고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요거 한 점 지나는 점 알고 있고요. 중심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거리 공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돼? 중심의 좌표가 6, 마이너스 2고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은 y-2는 mx-10이 되겠다. 정리해주면 mx-y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0m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되겠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과 얘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루트 32가 되겠다. 4루트 2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요것도 풀면 m값 나오겠지. 이해했지? m값 나오면 식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절편 알 수 있을 테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됐나? 찬우야 너무 빨라? 괜찮아? 도현이는 좀 빨라? 조금만 천천히 할게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모른대요. R이라고 했어.
그리고 점 B에서 여기에서 C에 그은 한 접선 L이 접선의 방정식 얘가 L이래요. 원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할 거고요. 선분 AB와 이 선분 AB와 C가 만나는 점 여기겠죠. 원 C라고 했으니까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을 거래요. 이때 점 P에서 이 직선 L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내릴 거래요. 그때 수선의 발이 H'이래요. 그때 두 삼각형 BAH니까 큰 삼각형이고요. 얘는 BPH'이니까 작은 삼각형이다. 그 넓이의 B가 9대 4래요. 그러면 넓이의 B가 9대 4면 지금 닮음인 거 보이시죠? 작은 거랑 큰 거랑 닮음이야. 그러면 닮은 B는 몇 대 몇이야?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죠. 작은 삼각형이 2가 되는 거야. 넓이의 B가 9대 4니까 닮은 B는 3대 2. 루트 씌운 거의 B가 닮은 B야. 도연아. 여기서 잠깐 간단히 하나 얘기할게. 삼각형이 만약에 닮음이야 지금처럼.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면 닮은 B는 A 대 B라고 할 거야. 됐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두 삼각형 넓이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넓이 B는 제곱한 비율로 나와.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입체 도형의 형태인 닮음 도형이었다고 하면 부피가 있을 거고 부피 B는 세제곱의 B로 나와.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넓이 B를 준 거야. 얘가 9대 4래.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닮은 B가 되겠지? 그래서 3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의 닮은 B가 2대 3인 거야. 그럼 여기도 2대 3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2대 잠깐만 뭘 구하는 거지? R값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는 일단 구했어. 그럼 얘를 알 수 있는 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R값을 구하려면 그럼 여기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네요.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길이가 몇이에요? 몇? 6이네 그냥? 지금 X좌표가 똑같으니까 결국엔 얘가 X축이 되는 거네 그지? 자 어쨌든 지금 Y좌표로만 알 수가 있어요. 얘가 6이죠. 그러면 3대 1이랬죠? 여기가 2니까 2대 3이니까 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인 거지. 그럼 여기 2 되겠네. 맞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은 2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원이 이렇게 또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고요.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래요. 쌤이 아까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 문제를 보고선 막 식으로 풀어봤거든?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리는 건가? 하고선 이제 그려봤어요. 그럼 그려보는 게 쉬워요, 얘는. 얘 원을 일단 하나를 그리면 원을 먼저 그릴게. 반지름은 몰라요. R이에요, 그냥. 중심의 좌표는 3,-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원밖에 한 점이었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대.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접선 두 개가 어떻대요? 수직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뭐 요쯤으로 갖고 올까? 그러면 이렇게 접선 그려지고 이렇게 접선 그려지는 상황이겠다. 꼭 여기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해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이랑 얘 접선이랑 어때요?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반지름 보조선을 또 이렇게 그렸을 때 어때요? 여기도 수직이겠지?
그럼 여기도 직각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겠다.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도 다 같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는 무조건 이 길이랑 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2로 나오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2를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를 나누면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5,4죠? x 몇 증가했어요? 2 증가했지? 제곱하면 4지. y는 몇 증가했어? 6 증가했지? 제곱하면 36이죠. 더하면 40이지? 루트 씌워야 되겠지? 그럼 얘는 몇이야? 2루트 10이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2로 나눈다고요. 5 들어가겠죠? 그럼 2루트 5가 답이네. 이렇게 해서 빨리 푸시면 돼요. 됐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 질문을 좀 받을게요.